배터리는 우리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도 없죠. 2차 전지 속 완벽한 물질을 연구하는 세계 상위 1% 연구원에 선정된 젊은 과학자. 2차 전지의 답을 찾아가는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를 만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쓴 논문을 보는 중이었는데요. 명성에 비해 매우 젊은 과학자입니다. 2차 전지 차세대 물질로 알려진 실리콘 음극 물질에 대한 연구인데요. 지금 2014년도에 나와서 대략 8년 동안 대략 한 2,000번 정도 인용이 됐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수가 인용됐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발전에도 영향을 주며 기여한 건데요. 그 공로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받을 때 이제 그 highly cited paper라고 해서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 때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인용 수를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각 분야에서 1% 안에 드는 논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논문이 한 18편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 한국 과학자 29명이 선정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된 건데요. 그의 논문들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훌륭한 연구 자료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6,000명에게만 시상되는 권위 있는 상. 무려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실시간 분석가로 유명한 이현욱 교수. 배터리의 연구 분야는 다양한데요. 그는 주로 리튬 이온 전지의 음극 소재에 대해 연구합니다. 이건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음극 물질입니다. 음극에는 이제 흑연, 실리콘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편은 이제 흑연 물질로서 저희가 흔히 배터리에 사용하고 있는 음극 물질로 굉장히 유명한 물질입니다. 육안으로는 쉽게 관찰하기 힘든데요. 3mm 직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동그란 판이고요. 추가전자 현미경을 볼 때 굉장히 얇은 샘플을 보기 때문에 매우 작은 그릇을 씁니다. 분산한 음극 소재를 저희가 여기 TEM 그리드라는 그릇에다가 담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분산한 용액에다가 이렇게 담갔다가만 빼주더라도 여기 그릇에 이미 샘플이 잘 올라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크게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으로 형성돼 있는데요. 그중 양극과 음극은 성능과 용량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썼느냐에 따라 2차 전지의 성능도 달라지죠. 배터리 속 미세한 물질을 연구하기 위해선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험 장비를 세팅하는 것도 연구 과정의 일부분. 그가 2차 전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 지금 그게 전자현미경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현미경 안에 넣는 홀더인데요. 저희가 지금 시편을 분석하기 전에 이제 만든 샘플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수만 번의 실험을 해봤지만 여전히 긴장되고 조심스러운데요. 워낙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실험이 있는 날은 몸가짐은 물론 마음까지 다잡으며 더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작업이 굉장히 미세한 작업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보통 실험을 할 때 손이 떨리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그날 실험하는 날은 커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예전에 보면은 훌륭한 도예가 선생님들이 뭔가 정말 그 훌륭한 작품을 만들 때 정말 몸을 정갈하게 하는 것처럼 저도 이 실험을 할 때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산소에 민감한 물질이기 때문에 지퍼백에 넣어 안전하게 옮기는데요. 본격적인 세팅은 이제부터입니다. 홀더를 현미경에 끼워야 마침내 합체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TEM 홀더를 이제 진동으로부터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액체 질소를 부어줘야 하는데요.
강한 열 손상을 막기 위해 질소로 온도를 낮추는 거죠. 전자현미경의 강한 빔은 실온을 데미지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도의 액체 질소를 적용을 시킴으로써 TM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렉트론 빔에 의한 실외 데미지를 줄이고자 합니다. 마치 소형 우주선처럼 보이는 투과전자 현미경. 확대해서 보고 싶은 물질의 입자가 작고 얇을 때 사용하는데요. 물체에 직접 전자를 투과시켜 작은 입자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읍시다. 네. 지금부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까진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보통 샘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보통 12시간 정도 찍으면 한 샘플 3개 정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팁 온도 마이너스 165도라서 네, 그럼 시작합시다. 네. 투과전자 현미경을 찍을 때는 편광 이미지라고 해서 저기 안에 보시면은 녹색 불빛이 있는데요. 저거를 일반 형광등을 켜고 보면 안 보여서 그래서 암실 분위기에서 찍습니다. 소듐인가요? 1번 샘플? 네. 극 좋은 상태가 되면 마침내 배터리의 음극 물질을 볼 수 있는데요. 음극 소재가 얼마나 골고루 퍼져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현미경 사진 같지만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내부를 찍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리가 사람 몸을 진찰할 때 MRI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 그 안에서 저희가 몸에 어떤 기관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내부를 관찰을 하면 저희가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저희가 더 오래 쓰는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물질을 뽑아내는 데 성공하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샘플은 잘 나오고 있나요? 저번에 주신 샘플보다 훨씬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고체 전해질 배터리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만든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실입니다. 배터리 테스트할 때 항상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성능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어 있는 항온 항습실입니다. 몇 개 정도 샘플이 돌아오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은 56개 정도 동시에 이렇게 셀이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의 배터리들로 한 번에 테스트해보고 있는데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테스트 전지의 모양이 시계에 주로 사용하는 둥근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인셀이라고 부르는 요 부품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여기서 좋은 성능을 가지는 소재의 경우에 좀 더 많이 합성해서 더 큰 2차 전지 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셀이 아마 핸드폰이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연구실에서는 주로 이런 코인셀을 만들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의 하루는 대부분 배터리 분석과 실험으로 흘러가는데요.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마다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교수 휴게실. 한판 하실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좀 쳤는데요.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탁구 치다가 이제 동네 형들이랑 탁구 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추억들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와서 칩니다. 동료 교수들과 가끔씩 치는 탁구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데요. 연구원이 된 후 치는 탁구는 기존과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 탁구를 치다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을 때가 많은데요. 저희가 공이 굉장히 빠르게 오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올지 가끔은 모르고 몸이 저절로 반응할 때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희 연구를 할 때도 가끔은 제대로 알고 체계적으로 실험을 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트레이닝을 할 때 감각적으로 이런 실험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서 좀 운동과 비슷한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과학은 그의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다시 실험에 들어간 이현욱 교수. 많은 2차 전지 실험은 산소를 차단시키고 안전하게 실험하기 위해 장갑이 딸린 실험 상자에서 진행됩니다. 교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2차 전지 일종인 전고체 전지의 이런 충전 방전할 때 압력 변화를 측정하는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2차 전지도 충전과 방전을 할 때 팽창과 수축을 한다는데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변화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는 입장에서 미세하지 전지 입장에서 굉장히 큰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제어를 해야 저희가 배터리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외형뿐 아니라 내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2차 전지가 충전될 때 배터리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배터리를 충방전할 때 그 충방전하는 순간에 정말 배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배터리가 충전될 때 실시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관찰한 영상입니다.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동하며 모양이 변하는지 또 정확한 위치까지 도달하는지를 보는 거라는데요. 2차 전지 연구 방향은 일단 고용량, 그리고 저희가 안전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 그리고 고효율, 고수명, 그리고 저비용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전기차 이런데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 이제 한번 충전으로 몇백 킬로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전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배터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여러 번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2차 전지죠. 사용감이 많은 보조 배터리를 분해해보는 이현욱 교수.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보조 배터리 사용을 오랫동안 하면 배터리가 부풀거든요. 근데 이게 부푼 게 분명히 배터리가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건데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이 배터리를 분해하려고 합니다. 휴대용 전자제품과 전기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가볍고 전력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배터리를 이렇게 열어보는 것은 굉장히 이게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호기심에 따라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전액이 분해될 때 부푸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터리 보시면은 가운데는 검은색이 잘 붙어 있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배터리는 가장자리 쪽에서 뭔가 부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열화 현상이 발생했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용량을 잘 못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해가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긴 사이즈의 배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려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이 회사에서 만든 스타일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회사에 따라서 정말 배터리 이 속의 사이즈라든지 말린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용량도 차이가 있을 거고 수명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배터리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삶. 그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1살 때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니까 양손에 이 동그란 건전지 2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 뭔가 돌잡이처럼 우연적으로 이걸 잡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내 운명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두 번째 운명을 만났다는 이현욱 교수. 오늘은 웬일로 실험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는데요. 교수님 여기는 왜? 지금 이제 오늘 좀 일찍 퇴근을 하고 지금 이제 제 와이프한테 가는 길입니다. 안녕.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이현욱 교수의 아내는 피아니스트인데요. 과학과 예술이라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누구보다 잘 통한다고 합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시죠? 지금 440일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거의 뭐 천생연분입니다. 연구에 몰두할 때마다 주로 클래식을 들었다는 이현욱 교수.
신기하게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아내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됐죠. 정말 잘 치죠. 창의성을 요구하는 과학자와 작곡가의 음악을 해석하는 예술가. 이 둘이 한 집에 살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투고를 했는데 뭐 리뷰를 기다리는 중이다, 뭐 리뷰 탈할 거다, 뭐 그런 얘기, 이런 논문 얘기 주로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쓰는 논문 이야기요. 재미는 없어요. 리듬은 알죠. 처음엔 단순히 공대 교수로만 알고 만났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됐다고 하네요. 연구만 할 것 같은 선입견과는 달리 반전의 모습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할 일도 잘하지만 일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되게 가정을 이제 중시하고 항상 저랑 뭐든지 조금 같이 하려고 해주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는 가족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애정을 많이 주는 성격입니다. 네, 이제 명선 학생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네. 새 프로젝트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열정의 걸음이죠. 새로운 것이 있을 겁니다. 보통 연구 노트는 연구자로서 당연히 적는 노트인데요. 요즘 연구를 할 때 그냥 물론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가 시켜서 한다거나 혹은 뭐 어쩔 수 없이 졸업을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보통 자기가 하는 일에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이런 연구를 한다는 소명감 같은 거를 조금이나마 심어주기 위해서 연구노트 수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석사 때 기록한 연구노트예요.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적고 할 때 필요한 MSDS 안전 관련도 적고 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성과만큼 중요한 것은 연구 과정을 즐기는 것. 그가 쉬지 않고 연구 노트를 쓰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해야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아직 제대로 연구 노트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아직 저의 미성숙함을 좀 깨달은 것 같고요. 메모와 자료를 붙이면서 작성했던 연구 노트. 연구 열정이 뜨거워질수록 노트도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가 이처럼 기록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뭔가 좀 여행을 단순히 다니기보다도 뭔가 기록을 잘 해봐라라고 하셔서 노트를 주셨는데요. 호주로 떠났던 첫 배낭여행. 여행의 순간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통해 연구원이 지녀야 할 좋은 태도를 배우게 된 거죠. 일기라고 하기보다도 더 자세하게 거의 시간대별로 글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뭐 영수증 혹은 하다못해 기내 그 가방에 실으는 태그 이런 것도 다 붙이고 네, 이런 식의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하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열심히 하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도 뭔가 큰 의미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네, 비슷하게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에게 기록은 연구의 첫 단추입니다. 물질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배터리 물질의 발견을 눈앞에 두고 막바지 실험 중인데요. 0.3월. 하나의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선 수만 번의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새 음극 소재 물질이 거의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크롬 계열 물질인데 이제 크롬에 이제 특수 물질을 붙여서 배터리에 음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물질입니다. 시장에 출시된 2차 전지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는 아직도 보완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레독스 흐름전지라고 해서 새로운 약간 차세대 배터리 물질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 배터리 물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독스 흐름 전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명이 기존 리튬이온 전지보다 10배 이상 길고 저장 용량에 따라 사용 시간도 원하는 만큼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도 고체, 음극도 고체, 고체와 고체를 이제 저희가 만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액체, 이 용액이 양극, 또 이 용액이 음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체 음극, 고체 양극과 달리 화재 위험도 없다고 합니다. 안전뿐 아니라 저장 용량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연구 결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보통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도 충방전을 하면 한 500회, 1000회 돌렸을 때 용량이 한 80% 정도 유지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저희 물질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서요. 뭐 2000번 정도 돌리더라도 80% 이상 용량이 유지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원체 잘 나와서 저희가 지금 논문을 투고한 상태고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도 꽤 유지를 하고 있네요. 더 나은 2차 전지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데요. 기존의 레독스 흐름 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약 70% 수준이었습니다. 이현욱 박사팀은 그 문제의 답에 가까운 신물질을 발견한 거죠.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정성을 더 확보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배터리는 이제 물에 녹여서 이런 물질이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터질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배터리고 그리고 용량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ESS용으로 적합한 그런 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의 배터리를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물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고 어떻게 운이 좋게 이게 잘 돼서 굉장히 좋은 특성을 내는 물질을 찾았습니다. 운명처럼 시작된 2차 전지 연구의 길. 호기심과 즐거움은 과학자의 소명으로 이어졌습니다. 21세기 반도체로 불리는 2차 전지. 묵묵히 2차 전지가 가진 한계를 넘어 나아갑니다. 지금 2차 전지 분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하지만 물론 일본이라는 국가도 있고 중국에서도 열심히 쫓아오고 있고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정말 세계적으로 이 선두하는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인 반도체, 이런 예전에 조선 산업 이런 것처럼 배터리 산업도 정말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그런 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배터리 산업은 미래 핵심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시간 투과전자 현미경의 세계적인 권위자 TEM 연구와 차세대 나트륨 2차 전지의 실용화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이현욱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구자가 되면서 지내온 길을 돌이켜보니까 뭔가 그 기획문을 시작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연구 노트를 잘 적고 그러한 거를 다시 돌이켜봤을 때 정말 잘 정리하고 잘 기록하는 그런 요소들이 잘 적응한 그런 연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기록의 산물이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